서울 마포구의 새벽 3시는 고요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너머로 한강이 검은 띠처럼 흐르고 가로등 불빛만이 얼어붙은 보도를 비추고 있었지요. 초겨울의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정지된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이도현은 잠에서 깼습니다. 침실 커튼 사이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지요. 이불은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누워있지 않았던 것처럼요. 그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거실도 어두웠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려 있었고 불도 꺼져 있었지요. 주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연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장 위의 시계가 3:17을 가리키고 있었지요. 아내의 검은 운동화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 외출할 때 신는 구두가 아니라 편한 운동화였습니다. 그는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CCTV 녹화 기능을 확인했지요. 새벽 2시 54분 현관문이 열리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윤서연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표정은 무표정했습니다. 서두르지도 망설이지도 않았지요. 마치 정해진 일정을 따르는 사람처럼 차분했습니다. 도연은 화면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지켜보았지요. 3분, 5분, 10분.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서연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지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떨렸습니다. 어디가? 말은 목구멍에서 멎었습니다. 전화를 걸면 안 된다는 직감이 있었지요. 왜인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전화를 건다면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한강 위로 새벽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도연은 회계사였습니다. 정확히는 대형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였지요. 12년 경력. 숫자를 다루는 일이 체질에 맞았습니다. 감정보다 논리를, 추측보다 증거를 믿었습니다. 그의 책상에는 항상 3가지가 놓여 있었지요. 전자계산기, 빨간색 볼펜, 그리고 작은 노트. 노트에는 하루 일정이 시간 단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7. 0 기상. 7. 30 출근 준비. 8. 10 출발. 틈새 없는 일정이었지요. 윤서연과 만난 것은 5년 전이었습니다. 친구 결혼식장에서였지요. 그녀는 웨딩 플래너였습니다. 그날 서연은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클립보드를 들고 행사장을 정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지요. 계획적인 사람이 좋아요. 첫 데이트에서 서연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도연은 대답했지요. 두 사람은 잘 맞았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주말마다 산책을 했고 같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지요. 서연은 웃을 때 눈이 반달처럼 휘었습니다. 도연은 그 웃음이 좋았습니다. 결혼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청첩장도 예물도 신혼집도 계획대로 진행되었지요. 도연은 행복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새벽 4시 12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은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었지요.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러운 걸음이었습니다. 서연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도연의 실루엣을 보았지요. 몸이 굳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응. 화장실 가려다가. 도연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지요. 나도 잠이 안 와서 나갔다 왔어. 편의점. 그래. 들어가서 자. 응. 두 사람은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각자의 자리에 누웠지요. 등을 맞대고 있었습니다. 이불 속은 따뜻했지만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지요. 서연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었습니다. 너무 규칙적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 54분 외출. 새벽 4시 12분 귀가. 1시간 18분. 편의점까지는 도보 3분. 왕복 6분. 남은 시간 1시간 12분. 편의점에서 1시간 12분. 도연은 계산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회계사의 습관이었지요. 아니, 이제는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의심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내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회색빛 새벽이 밀려왔지요. 도연은 일어나 커튼을 열었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아니,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알고 있었지요. 그녀의 호흡이 너무 완벽했습니다. 그는 옷을 입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노트북을 켰지요.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도연은 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짓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조용히, 아주 조용히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창밖의 세상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도연의 세계에서는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삐걱이는 소리가. 3주가 지났습니다. 도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습니다. 회사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의에 참석했지요. 점심은 동료들과 먹었습니다. 웃기도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가 달랐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그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새벽에 만들었던 폴더를 열었지요. 파일 하나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윤서연 동선기록 담 XLSX. 엑셀 시트였습니다. 첫 번째 열에는 날짜, 두 번째 열에는 시간, 세 번째 열에는 행동이 기록되어 있었지요. 네 번째 열은 비고란이었습니다. 11월 8일, 14, 47, 외출, 검은 코트, 크로스백. 11월 8일, 17, 22, 귀가, 표정 평온, 손에 쇼핑백 없음. 11월 12일, 2, 54, 외출, 운동화 착용. 11월 12일, 4, 12, 귀가, 편의점 언급, 물품 없음. 도연은 매일 한 줄씩 추가했습니다. 회계사가 재무제표를 정리하듯 차분하게요. 감정은 배제했습니다. 오직 사실만을 기록했지요.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감시였지요.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도연은 재택근무를 신청했습니다. 회사에 보고할 자료가 있다는 핑계였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두었습니다. 거실이 보이는 각도였지요. 오후 3시 50분 서연이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사시, 정각, 서연의 통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베란다 문이 닫혀 있었지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보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흐릿하게요. 서연은 웃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웃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웃음이었지요. 자신에게 보여주던 그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통화는 23분간 지속되었습니다. 도연은 시계를 보며 세고 있었지요. 4시 23분 서연이 베란다에서 나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아까의 웃음은 사라져 있었지요. 재택이었어? 몰랐네. 서연이 말했습니다. 놀라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응. 오늘 집중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렇구나. 커피 줄까? 아니, 괜찮아. 알았어. 서연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지요. 도연은 노트북에 기록했습니다. 11월 20일, 16, 0, 16, 23, 베란다 통화, 웃음 확인. 그날 밤 도연은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했습니다. 공동계좌였지요. 결혼 후 만든 카드였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며 내려갔습니다. 항목들이 지나갔지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청담 가구센터 150 0원, 청담 가구센터 320 0원, 청담 가구센터 280 0원. 세 건 모두 지난 한 달 사이였습니다. 수요일마다 결제되어 있었지요. 도연은 청담 가구센터를 검색했습니다. 고급 맞춤 가구를 취급하는 곳이었습니다. 신혼집에서 차로 40분 거리였지요. 가구를 사려면 말을 하지. 혼잣말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서연의 휴대폰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지요. 그녀는 샤워 중이었습니다. 도연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기념일이었지요. 화면이 열렸습니다. 통화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최근 통화 기록이 하나도 없었지요. 매일 삭제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지요. 샤워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소리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요. 플래시백, 1년 전 여름. 이 소파 어때? 서연이 물었습니다. 그들은 가구점에 와 있었지요. 신혼집 거실 소파를 고르는 중이었습니다. 좋은데?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근데 색이 너무 밝지 않아? 더러워지면 어쩌지? 그럼 어두운 걸로 볼까? 응. 그들은 손을 잡고 매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옆에 있던 커플도 소파를 고르고 있었지요.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보이겠지?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도연도 웃었지요. 그 웃음이 진짜였습니다. 그때는요.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도연은 다시 엑셀 시트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시트를 추가했지요. 이름은 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그는 청담 가구센터의 결제 내역을 복사해 붙여 넣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렬했지요. 패턴이 보였습니다. 매주 수요일 베란다 통화가 끝난 후 2,
3시간 뒤 결제. 도연은 달력을 펼쳤습니다. 지난 석 달간의 수요일을 체크했지요. 표시된 날들을 보았습니다. 규칙적이었습니다. 너무 규칙적이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을 안 해?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지요. 아니,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 다음 주 수요일이 왔습니다. 도연은 또다시 재택근무를 신청했습니다. 이번에는 상사가 물었지요. 요즘 자주 재택하네? 집중이 더 잘 돼서요. 그래, 알았어. 거짓말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오후 4시, 서연은 정확히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도연은 서재 문틈으로 지켜보았지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앱을 켰지요. 그리고 조용히 베란다 문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네, 다음 주까지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단편적인 문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지요. 목소리의 톤이 달랐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도연에게 쓰지 않는 그 부드러움이었습니다. 녹음은 18분간 지속되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서연이 돌아왔습니다. 도연은 이미 서재로 돌아가 있었지요.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여보, 저녁 뭐 먹을래? 서연이 문 밖에서 물었습니다. 아무거나. 파스타 어때? 좋아.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우스를 쥔 손이었지요. 그는 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이름, 증거자료. 밤이 깊었습니다. 도연과 서연은 나란히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었지요.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서연도 웃었습니다. 도연은 웃지 않았습니다. 왜 안 웃어? 재밌잖아. 응, 재밌네. 피곤해? 조금. 그럼 먼저 들어가서 쉬어. 같이 보다가 갈게. 알았어. TV 화면이 밝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간은 어두웠지요.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나?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나? 이번에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아니라고요. 도연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먼저 들어갈게. 응, 잘 자.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지요. 그리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엑셀 시트가 화면에 떴습니다.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지요. 도연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였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증거였습니다. 그는 회계사였습니다. 숫자로 진실을 찾는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지금 그는 자신의 결혼을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부실 기업을 조사하듯이요. 탐정 사무실은 낡은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도연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났지요.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 문이었습니다. 박재훈 조사사무소라는 작은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목소리가 들렸지요.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낡은 파일 캐비닛이 전부였지요. 창문 너머로 회색 하늘이 보였습니다. 박재훈은 4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고 있었지요.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도현 씨? 네,
앉으세요. 도연은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USB를 꺼냈지요. 여기 제가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다. 박재우는 USB를 받아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을 보았지요. 엑셀 파일이 열렸습니다. 스크롤이 내려갔습니다. 꼼꼼하시네요. 직업병입니다. 회계사시라고 했죠? 네. 박재우는 화면을 계속 보았습니다. 3분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청담 가구센터.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수상합니다. 매주 수요일 같은 시간대 결제. 하지만 집에 새 가구는 없어요. 맞습니다. 부인분과 동행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가능합니까? 당연하죠. 그게 제 일이니까. 박재호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날짜를 적었지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미행 시작합니다. 사진 촬영 동의하시죠? 네. 확인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성금을 지불했지요. 현금이었습니다. 카드 내역이 남으면 안 되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도연은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요일 오후 도연은 회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지요. 시계만 보았습니다. 14点 23分, 14点 47分, 15点 12分.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재훈이었습니다. 지금 청담 가구센터 앞입니다. 부인분 방금 도착했어요. 혼자입니까? 네. 지금은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사에게 말했죠. 급한 일이 생겨서 조퇴하겠습니다. 무슨 일인데? 집안일입니다. 그래, 다녀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집안일이었지요. 청담 가구센터는 한적한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도연은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습니다. 창가 자리였지요. 가구센터 입구가 보였습니다. 16, 34, 서연이 나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자가 함께 있었지요. 3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네이비 수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서연과 나란히 걸었지요.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숨을 참았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박재훈이 보낸 사진이었습니다. 방금 전 장면이었지요. 선명했습니다. 또 다른 사진이 왔습니다. 남자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지요. 낯설지 않은 손길이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었지요. 커피는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플래시백, 6개월 전봉. 오늘 회식이래.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래? 몇 시에 끝나? 모르겠어. 늦을 것 같아. 조심해서 들어와. 응. 저녁은 먹고 가. 알았어. 서연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화장을 고쳤지요. 향수를 뿌렸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해? 도연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회사 사람들 만나는데. 그래. 서연이 나갔습니다. 도연은 혼자 저녁을 먹었지요. 그날 서연은 새벽 1시에 들어왔습니다. 힘들었어? 응, 좀. 씻고 자. 그럴게. 서연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도연은 그때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지 않으려 했습니다.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도연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청담 가구센터로 걸어갔지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매장은 한산했습니다. 고급 소파들이 진열되어 있었지요. 어서 오세요.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윤서연 씨가 계약한 내역 확인 가능합니까? 죄송합니다만 고객 정보는 저는 남편입니다. 도연은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소가 같았지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윤서연 고객님, 맞춤 소파 계약하셨네요. 배송지는 어디죠?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도연이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계약자 명의는요? 윤서연, 정우철 공동명예입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장을 나왔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였지요. 도연은 우산을 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재훈이었습니다. 지금 두 사람 헤어졌습니다. 부인분은 지하철역으로, 남자는 주차장으로 갔어요. 차 번호 확인 가능합니까? 이미 했습니다.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차량 번호와 함께 짧은 메모가 있었지요. 정우철, 35세, 인테리어 업체 대표. 도연은 멈춰섰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평소처럼 집에 있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부엌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늘 일찍 왔네? 서연이 말했습니다. 응. 피곤해 보여. 괜찮아? 괜찮아. 도연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노트북을 켰지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서연이 샤워하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22, 17.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서연의 방으로 갔습니다. 노트북이 책상 위에 있었지요. 켰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화면이 열렸습니다. 문서 폴더를 확인했습니다. 최근 파일들을 보았지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2026년 이전 독립계획 DOCX.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줄이 보였습니다. 목표 2026년 3월 이전 경제적 독립 완성. 1. 공동명의 자산 분리 진행 중. R. 개인 계좌 이체 완료 11월 말 목표. 3. 이도연에게 알릴 시점 조율 정우철과 협의. 도연은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더 많은 내용이 있었지요. 부동산 계약 일정, 이사 날짜, 변호사 상담 메모, 그리고 마지막 줄. 탭 에이지 이도연 변수 처리 방안, 합의 이혼 유도, 불가시 조정 신청. 도연은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샤워실에서 여전히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파일을 USB에 복사했습니다. 노트북을 껐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앉았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요.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변수였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계획표의 한 줄이었지요. 그는 USB를 손에 쥐었습니다. 차갑고 작은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실이요. 도연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새 문서를 열었지요.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깔끔했습니다. 유리 테이블, 회색 소파, 벽면의 법전들. 정미소 변호사는 30대 후반으로 보였지요. 단정한 슈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USB와 출력물들이 놓여 있었지요. 부인분의 계획서, 카드 사용 내역, 미행 사진까지. 충분합니다. 이혼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미소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 전에 확인할 게 있습니다. 논현동 주소 확인해 보셨나요? 아직입니다. 해보세요. 지금 당장. 목소리에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를 조회했지요. 화면이 로딩되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소유자 이도현. 계약일 2024년 10월 15일.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정미소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부인분이 선생님 명의를 도용한 겁니다. 인감증명서는요? 집에 보관 중인데. 확인해 보세요. 도연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 근처 구청이었지요.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 조회 가능합니까? 신분증 있으시면 가능합니다. 지난 6개월 내역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답변이 왔습니다. 10월 12일, 10월 18일 두 차례 발급되었습니다. 도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2번 발급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 적 없습니다. 정미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문서 위조입니다.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내용 증명부터 보내겠습니다. 오늘 중으로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게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 버튼을 눌렀지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이 거실에 있었지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찍 왔네. 평소와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응. 도연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을 바라보았지요. 할 말이 있어. 뭔데? 논현동 집. 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요. 하지만 도연은 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명의로 된 집. 넌 알고 있잖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10초, 20초.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설명할게. 필요 없어. 도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내용 증명이었지요. 변호사 통해서 보낼 건데 직접 주는 게 예의인 것 같아서. 서연은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뭔데? 읽어봐. 도연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혼인관계 중 자산 분리 정황에 대한 법적 조치 예고. 서연은 서류를 보았습니다. 한 줄, 두 줄 읽어 내려갔지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당신다운 결론이네.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설명할 기회 줄 생각 없어? 필요 없어. 네가 작성한 문서 다 봤으니까. 뭘 봤는데? 2026년 독립계획. 그거?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 노트북 뒤진 거야? 응. 어떻게? 결혼기념일. 비밀번호. 서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연은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지요. 나 나갈게. 변호사랑 얘기해. 도현아. 모이찬. 미안해. 도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말 필요 없어. 문을 닫았습니다. 플래시백. 3년 전 겨울. 이거 받아. 도연이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뭔데? 서연이 열었습니다. 은색 목걸이였지요. 예쁘다. 결혼기념일 선물. 고마워. 서연이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도연이 뒤에서 잠금쇠를 채워주었지요. 잘 어울려. 정말? 응. 서연이 거울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진짜였는지 도연은 이제 알 수 없었습니다. 3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도현 씨? 네. 고소하신 건으로 조사 나오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서는 을지로에 있었습니다. 도연은 지하철을 탔지요. 출근 시간대였습니다.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모두 평범한 얼굴들이었습니다. 도현도 그들 중 하나였지요. 아무도 그의 내면을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2층 경제팀이었지요. 이도현 씨 맞으시죠? 젊은 형사가 말했습니다. 네. 앉으세요. 확인할 게 있습니다. 도연은 앉았습니다. 부인분 윤서연 씨 맞죠? 네. 확인 결과 본명이 아닙니다.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본명은 최수진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조회 결과 나왔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보았습니다. 사진이 있었지요. 서연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달랐습니다. 최수진, 니 34세. 결혼신고 때는 개명한 서류로 했습니다. 합법적으로요. 하지만 개명 후에도 전과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전과요? 사기죄. 5년 전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도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논현동 부동산 건도 확인했습니다. 선생님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더군요. 2억. 2억이요? 네. 선생님은 전혀 모르셨죠? 네. 사문서 위조, 사기죄로 입건 가능합니다. 체포 영장 신청하겠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날 밤 도연은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서연은 사라졌습니다. 짐을 싸서 나갔지요.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옷장은 비어 있었습니다. 화장대도 깨끗했습니다. 도연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이었지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무수히 많은 불빛들이었지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최수진 체포했습니다. 어디서요? 인천 모텔입니다. 정우철이라는 남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연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무것도요. 그저 공허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건물이 무너진 후의 빈터 같았지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언제 끝난 걸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연은 일어났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윤서연, 동선기록 .xl의 xx. 파일을 삭제했습니다. 휴지통도 비웠습니다. 화면이 깨끗해졌지요. 그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아침은 올 것입니다. 도연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봄이었지요.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슈트를 입고 있었지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해 규모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출금 2억, 사기 계약금 5천만 원입니다. 총 2억 5천만 원이군요. 네. 판사는 서류를 보았습니다. 피고인과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배우자였습니다. 이혼은 완료되었나요? 네. 6개월 전 조정 이혼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해자로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피해는 금전이 아닙니다. 그럼요. 신뢰의 붕괴입니다. 법정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돈은 갚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진 신뢰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게 진짜 피해입니다. 판사는 기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도연은 일어났습니다. 방청석으로 걸어가는 동안 그는 보았습니다. 최수진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지요. 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최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재판은 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판결이 선고되었지요. 피고인 최수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최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지요. 도연은 방청석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밝았습니다. 창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지요. 정미소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끝났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끝났네요. 둘은 악수했습니다. 도연은 법원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지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플래시백. 6개월 전 가을. 조정 이혼 절차였습니다. 좁은 상담실이었지요.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도연과 최수진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조정의원이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합의하셨죠? 네.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위자료는요?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최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지요. 왜? 받아도 의미 없으니까. 도연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대신 형사고소는 취하 안 해. 알았어. 최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정의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서명하시면 됩니다. 두 사람은 서명했습니다. 볼펜이 종이 위를 긋는 소리만 났지요. 끝이었습니다. 도연은 일어났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최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아. 도연은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지요. 미안해. 그 말 이미 들었어. 그래도 도연은 걸음을 옮겼습니다. 최수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행복해.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지요. 재판이 끝난 후 도연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법률 상담소였지요. 을지로의 오래된 건물 2층이었습니다. 이도연 법률 상담소. 간판은 소박했습니다. 도연은 이혼, 재산 분할, 사기 피해 상담을 했습니다.
무료였지요. 수익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이혼해야 할까요? 30대 여성이 물었습니다. 눈이 붉었지요. 도연은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먼저 물어볼게요. 그 사람이 지금 당신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뭐라고요? 당신이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인지요. 진심으로 소중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함께 사는 사람인지. 여성은 침묵했습니다. 만약 후자라면 이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도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성은 울었습니다. 도연은 티슈를 건넸습니다. 어느 날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도연은 퇴근 후 상담소에서 상자를 받았지요. 작은 상자였습니다. 발신인을 보았습니다. 윤서연. 도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낡은 시계가 들어있었지요. 그가 과거에 서연에게 선물했던 시계였습니다. 메모가 함께 있었습니다. 손편지였지요. 도연에게 당신은 늘 정확했고 나는 피했어요. 그래도 그 시간만큼은 진짜였어. 미안해요. 고마웠어요. 수진. 도연은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들었지요. 초침이 멈춰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는 시계를 돌렸습니다. 태엽을 감았지요. 똑, 똑, 똑. 초침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시계를 내려놓았습니다. 책상 위에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었지요.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순간이 아니라 끝으로 기억된다. 플래시백. 5년 전 여름. 첫 만남이었습니다. 결혼식장 복도에서였지요. 실례합니다. 혹시 하객명부 보셨나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아, 저기 있던데요. 도연이 가리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이 웃었습니다. 눈이 반달처럼 휘었지요. 그 순간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예쁜 사람이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도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째깍거리고 있었지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은 진짜였을까? 대답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짜였든 아니든 이미 끝났으니까요. 중요한 건 지금이었습니다. 도연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서랍에 넣었지요. 시계는 책상 위에 두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시계였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가리키는 시계였지요. 도연은 일어났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상담소를 나왔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봄밤의 공기는 선선했지요. 도연은 걸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요. 앞을 향해서요. 1년 후 도연의 상담소는 작지만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지요. 이도연 선생은 따뜻해요. 진심으로 들어줘요. 그 사람도 힘들었을 텐데 다른 사람을 도와주더라고요. 도연은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않았지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매일 누군가를 도왔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봄날 상담소 창문으로 벚꽃잎이 날아들었습니다. 도연은 잎을 집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지요. 가볍고 부드러웠습니다. 바람에 날아온 것이었습니다. 바람에 날아갈 것이었지요. 그는 창밖으로 잎을 날려보냈습니다. 잎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작고 조용한 미소였지요. 그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